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랜드 트렌더라는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얘는 랜셋 영상을 전 시기를 다 써요. 1983년도부터 그 당해년도 빼고 8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촬영되고 있는 랜셋 4, 5, 7, 8 앞으로 9까지 나오겠죠. 랜셋에 해당하는 모든 계열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NDVI가 몇 년도에 변화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랜셋 4에서 8까지 전체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각각 그 시즌별로 처리해야 될 코드량도 많고 그래서 어렵고 이제 눈 그림자에 대한 마스킹을 각자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랜셋 7, 8 사이에는 센서가 바뀌었어요. 센서의 연속성이 바뀌어서 센서의 민감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값들을 보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값들도 얘가 보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NDVI 값의 변화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여주려고 해서 1에다가 1000씩을 곱해 스케일에서 곱하기 1000씩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에서 10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계산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가 뭐 나사에서 이 랜드 트렌더를 가지고 교육한 교육 링크 사이트가 있어요. 뭐 ARSET이라고 해서 뭐 유튜브도 있고 링크 동영상 한번 보면 랜드 트렌더라는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Only need to attend one session per day, and the same material is presented 네. twice. We just have two sessions. 여기서 교육했던 부분에 뭐 So you can see this 영어로 되어 있죠. spectral 그래서 landscape. 혹시 영어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프로세스가 뭐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 교육참고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 한번 나중에 볼 사람은 보고요. 랜드 트렌더 G 가이드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오레건 스테이트 대학에서 이 맵 아니라 그래서 요 랜드 트렌더를 어떻게 쓰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 알고리즘이 뭔지 인트로덕션 랜드 트렌더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썼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고 UI는 어떻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뭐 복잡하게 요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갈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건 직관적으로 실제로 쓸 수 있게 그냥 딱딱딱 명령어 몇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과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이 좀 많이 되는데 어쨌든 봅시다. 랜드 트렌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이 되게 크게 잘 가르쳐줘요. 미국 한 지역에 이 지역 서부 지역, 미국 서부 지역을 확대를 보면 이런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영역을 확대를 해보면 각 셀과 그 변화가 연차별로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의 NDVI가 얼마 높고 낮은데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NDVI만 얘기를 했으니까 NDVI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역의 NDVI가 높고 낮고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차별로 뭐 1984년도, 뭐 2000년도, 2012년도, 2016년도 이렇게 4, 5, 6, 7, 8, 9, 10년도 요 한 셀만 딱 끄집어서 쭉 보면 그 셀은 1984년도에는 파란색으로 좀 낮았다가 점점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NDVI가 감소하고 적색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색상이 다시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한 지점에 픽셀 30바에 30의 어떤 한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살짝 변하는 지점들 변의 값들이 어느 년에는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요 기간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증가를 합니다. 변화를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매 16일마다 찍어지는 랜셋 모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름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1년의 데이터를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내는 거예요. 몇 개의 세그먼트들 뭐 6년, 7년, 10년, 12년 동안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앞뒤 거 살펴보니 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앞뒤 거 살펴보면 변하지 않았다, 앞뒤 거 살펴보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앞에 거, 뒤 거 살펴보니까 얘는 변했네. 이런 식으로 얘도 앞에 거, 뒤에 거 살펴보니까 변화 중간에 있네. 그래서 변화하는 기간 그리고 다시 앞에 거, 뒤 거 살펴보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조금씩 증가했네. 요런 몇 개씩 앞에 뒤에 몇 개씩을 살펴보고 요 서서히 증가하는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탐지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 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느 시점에 이 스타트 이어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변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요 값 위에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이너스가 됐고 이게 몇 년 동안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얼마만큼 기간 동안 다시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이 밸류의 차이를 매그니튜드, 강도라고 해요. 강도가 얼마만큼 변했고 이 기간, 듀레이션 얼마만큼 증가했다. 요 값들을 가지고 변화된 해, 어느 연도에 변화가 어느 연도에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얼마만큼의 강도로 됐다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고 한번 링크를 보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한번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스캐터 플랫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픽셀 단위의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지점을 콕 찍어서 그 지점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링크, 요 UI 링크를 한번 보면 얘는 코드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냥 코드 없이 이런 마치 웹사이트처럼 구성이 돼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원대학교에 있는 여기죠. 운동장에 있는 거 여기 같은데 맞네 여기죠. 근처에 있는 운동장 거의 땡볕이랑 뭐 이게 잔디구장이 아니죠. 야구장은 잔디인가? 야구장 잔디 아닌가? 모르죠. 인조잔디인가? anyway 그렇게 한번 봅시다. 198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월 여기 6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녹음이 짙어오는 5월이 되면 5월 1일부터 기간 1연중의 기간이죠. 아까 우리 4월부터 있죠.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영상을 가지고 통계를 내주고요. 그리고 NDVI 값, MBR은 번 레시오라고 아마 그래서 도시화 지수, 빌딩 레시오, 도시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높으면 많이 도시화됐고, 그러니까 NDVI 값들이 줄어들고 건물의 반사도가 높은 애들이 많이 증가했을 때, 그래서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면 MBR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MBR이라는 애가 있고, EVAI는 extended인가 확장된 베지테이션 인덱스라 그래서 우리 NDVI 계산할 때 값에서 블루 값들 약간 추가를 해서 땅에서 이제 파란색 밴드 반사되는 값들을 그 값들 좀 제거해주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요. NDMI에서 모이스처 인덱스를 그래서 수분량 그 엽록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에요. 이파리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양을 조금 더 계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덱스가 있는데 우리는 NDVI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포지션은 이제 화면에서 찍어줘야 돼요. 포지션을 요 잔디밭을 수원대학교 야구장 잔디밭을 찍어주면 이제 포지션이 계산되면서 위치 값이 이렇게 바뀌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NDVI 값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이 오른쪽 칸에 오른쪽 위에 보면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그때 이제 뭐 변수 값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뭐 세그멘테이션에서 맥스 세그먼트 그러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맨 연차별로 변했잖아요. 맨 연차 변하는데 이거를 6개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해라. 맥시멈으로 막 그냥 끝까지 할 게 아니라 6개씩 보고 한번 보고 얘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6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맥시멈으로 6개를 보고 스파이크 스레숄더는 막 증가 감소 하는데 요 값들의 어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얘는 오차값으로 봐서 없애라. 그럼 0.9 이상 그러면 거의 되게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0.9 이상 증가했을 때 없애니까 버텍스 카운트, 모브샷 이것도 이런 변수들이에요. 몇 개만을 계산을 할 것인가. 3개까지는 끝에 3개까지는 봐야겠다. 아니면 앞에 3개까지는 봐야겠다. 그런 부분이고 리커버리는 얘가 0.25 이상 증가를 하면 그냥 자연적인 증가로 본다. 그래서 노멀하게 보고 P밸류는 통계값이에요. 0.05 그러니까 5%의 신뢰 확률, 신뢰 구간 5% 신뢰 구간에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통계적 값이고 베스트 모델은 0.75, 75%, 75%의 구간에서 베스트 모델로 만들고 미니멈 오브저베이션은 6개, 최소 6년 이상은 관찰이 돼야 6년 이상 관찰이 돼야 하나의 구간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을 입력하고 해도 되고 포인트를 찍으면 바로 클릭하는 순간 이 값을 가지고 NDVI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오리지널과 피티드로 나뉘어져요. 오리지널은 NDVI 오리지널 값 0.2 아까 NDVI는 -1에서 1값을 가지지만 얘는 1000 단위로 확대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0.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부분부터 아마 증가하는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아마 잔디구장으로 바꿨나 봐요. 아니면은 뭐 잔디를 주변에 더 깔아서 식생이 자라기 시작했는지 그 전까지는 거의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활용이 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이 잔디의 녹음이 조금 더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건 2013년도부터 서서히 증가했다. 이전 구간은 뭐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얘는 이제 한 픽셀 단위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습지나 혹은 묘지나 한 지점 내가 건물을 지어야 할 농경지 이런데 농경지 같은데 농사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첫 해에는 되게 감소를 했다가 뭐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녹지대가 1984년도에 훼손이 됐구나 혹은 되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는 어떤 작물을 심었다가 거두어들였다가 하는 그런 농경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추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몇십 년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애가 첫 번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픽셀 단위의 차트 도출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도면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줘요. 한번 볼게요. 도면화하는 거 링크 보면 옆에 수원시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1984년부터 하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9월 달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NDVI 값을 그리고 구름과 그림자와 눈과 물을 마스킹 해주는 거를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아까 경도는 127.4도 정도의 위도는 37.5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중간에 그리고 거기로 해서 50km 버퍼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NDVI가 훼손됐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탐지를 해서 얼마만큼 줄어드냐, 뭐 100 이상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그리고 아까 파라미터들 전 단에 설명했던 파라미터를 가지고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 근처를 가지고 도면화 시켜줘요. 도면화 시키는데 도면화가 year of detection, magnitude, duration 이렇게 약간 셋 센터 포인트를 예로 잡아서 그런데 근처에 보여줄 거예요. 그냥 포인트를 수원시 근선에 근처에 건선고 여기를 잡아봅시다. 되나? 오케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한테 명령한 게 1984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든 영역에서 NDVI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감소된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연도가 얼마만큼인지를 다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계산되는 양은 어마어마하죠. 84년부터 2020년까지 36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다 비교해서 어느 시점에 NDVI가 감소했고 어느 시점에 NDVI가 증가하고 얼마만큼 변화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크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그려야지. 일단 오래 걸려서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데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이 정도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지는 동안 한번 보면 요 값들 매핑하는 랜드 트렌드를 가지고 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 노션에다가 적어놨어요. 불러올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 1984년부터 언제까지 불러올 거고 내가 1년 중에 뭐 겨울이나 이런 건 아까 뺐잖아요. 왜 눈하고 오류들이 많으니까 1년 중에 언제 기간은 빼고 그리고 NDVI나 EVI 여기서 우리는 NDVI를 선택을 했었죠. 이런 지수 어떤 지수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분석해서 제안한 셀, 크라우드, 샤도우, 스노우, 워터는 빼주고 그리고 중심 지점 좌표, 화면을 중심 지점으로부터 50km 범위를 분석하고 싶다. 중심에 대해서 좌표를 입력을 해주고 식생이 증가를 볼 것이냐, 감소를 볼 것이냐. 포커스가 있죠. 내가 식생을 가지고 얘가 증가하는 값을 보고 싶을 때 어떤 자연 보전 지역을 보고 싶을 때는 증가를 놓고 혹은 감소하는 도시화를 보고 싶을 때는 감소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볼 때 로스를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터, 시간을 데이터는 가져왔을 때 화면에 그려지는 필터를 조절하는 범위예요. 그리고 화면에서 얼마만큼 100 이상만 보일지 뭐 이건 사실은 이 부분의 필터는 화면에 그려지는 필터예요. 실질적인 계산 과정은 다 진행이 되고 화면에 그려질 때 얘보다 작은 값이 그려지거나 얘보다 큰 값이 그려지거나 해서 하고 그리고 너무 작은 셀 하나하나 30m 셀 하나하나를 다 하기에는 그러니 뭐 11개의 셀 이상, 셀이 11개 이상, 뭐 한 300m 이상 되는 영역만 변화를 계산을 해라.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있고 색깔은 이렇습니다.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색깔이 그냥 컬러 바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나오는 색깔들은 다 뭐 우리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럼 연도 테이블은 1984년도는 보라색이 나오고 2010년, 그렇죠. 2000년은 녹색이 나올 거고 2020년은 빨간색. 그리고 아까 강도라고 했죠. 얼마만큼 1000에서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 변하는데 뭐 변화량이니까 그로스 얼마만큼 감소했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1000까지의 값에서 많이 감소한 애는 빨간색, 적게 감소한 애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색깔은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year of duration 그래서 year of detection이니까 얘가 NDVI가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디텍션이 되는 거죠.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딱 비교해 봤더니 앞에 세 개에서는 유지가 됐고 뒤에 세 개에서는 없어졌어. 그러면 그 시점이 감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예전이죠. 오래전에 뭐 이 계산을 뭐 1980년대부터 했다면은 80 몇 년도에 보라색은 개발이 됐고 그리고 빨간색은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이 지역이 빨간색은 그 건물이 그 지역에서 수립이 된 거죠. 중간 한 2000년, 2010년, 2000년대 중반에 이 지역에 뭐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에
뭐 건물들이 뭐 기숙사 건물이 2010년에 세워진다거나 이렇게 한 4, 5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도시화 지역일 경우에 어느 지역이 몇 년도에 NDVI의 급격한 감소가 탐지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 연차별 맵을, 확장 맵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매그니튜드에서 강도예요. 뭐 작은 개발이 있었거나 큰 개발이 있었거나 완전히 산을 깔아뭉개고 개발이 됐을 때 강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예전에는 녹지였던 지역을 깔아뭉개고 어떤 건물들이 들어섰다.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서울대 앞에 미림여고가 그 여고인데 거기도 숲이 있던 지역을 깎아내고 조금 더 확장된 무슨 시설물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런 식으로 뭐 공대 건물이 산 속에 딱 해서 산을 깎아내고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 지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화해 주는 게 바로 이 매그니튜드 나타내는 맵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체인지 매퍼예요. 여기 한번 보면은 지금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수원 인근에 몇 년도에 변하는지 이어 오브 디텍션만 한번 쭉 봅시다. 아직 이어 오브 디텍션은 그리질 않았네. 많이 변한데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많이 변화한 데는 뭐 이 비행장은 크게 NDVI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 도로가 들어서거나 도로 주변에 건물들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신도시 지역이 생기면서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변화량이 많았던 지역들이 드러나게 되죠. 연차별 데이터까지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변화의 시기와 변화의 양을 지도로 만들어내는 앱이 바로 얘가 되겠다. 세 번째 앱. 그리고 RGB 매퍼는 이렇게 그 처음과 끝만을 비교하니 나는 그 중간에 어떤 강조되는 기간이나 그런 값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이 RGB 매퍼에 들어가서 레드, 그린, 블루에 어떤 것을 놓을 것인가 이렇게 레드 이어, 그린 이어, 블루 이어 얘는 define year에서 1984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놓고 봤을 때 1985년도에 NDVI가 많이 변화한 애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NDVI의 값을 녹색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 NDVI 녹지량을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드러나는 데 있죠. 이런 빨간색으로 드러나는 데가 그린 값과 블루 값이 적고 레드 값이 커요. 그 말은 1985년도에는 얘네가 NDVI 값이 높았다는 거죠. 빨간색이. 그런데 2000년도, 2015년도에는 그 빨간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0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1985년도에 얘들은 녹지되었는데 빨간색 애들은 녹지되었는데 85년도 이후에 개발되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녹색인 2000년대 요런 지역 얘네는 2000년대에 NDVI가 가장 높은 거예요. 1985년도에도 낮았고 2015년도에도 낮아요. 한데 2000년도에만 높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막 NDVI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어. I don't know. 어떤 이펙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들을 그 중간에 녹지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한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블루는 파란색이네. 요런 애. 그쵸? 파란색이네. 이런 지점들은 2015년도에 NDVI가 가장 높아요. 따라서 2015년도에는 잘 보존이 돼서 그 NDVI 값이 증가를 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높지 않았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검은색 애들. 검은 거는 R도 낮고 레드도 낮고 블루도 낮고 그린도 낮아요. 그 말은 얘네는 전체가 도시화 지역이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도시화 지역이었거나 아니면 뭐 저수지나 그런 식으로 그냥 항상 검은색이었어. NDVI가 항상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어.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되고
얘가 다 높아. 그러면은 레드 높고 블루 높고 그린 높아. 그러면 화이트. 화이트 지역은 뭐냐면 1985년도도 NDVI가 높았고 2000년도에도 높았고 2015년도도 높아. 그래서 RGB가 모두 다 높기 때문에 쑥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링크 UI Rand Trend Fitted Index RGB 매퍼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관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 애니메이션은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그림을 그려서 중 레벨 올려서 여기서 RGB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6월부터 9월 20일 사이에 5초 동안에 있던 데이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애니메이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잠깐 버튼이 안 보이는데 다섯 지점을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다치나? 다섯.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다섯 지점을 해서 RGB에서 다섯 포인트를 클릭하면 렉팅귤러가 생기고 고 슬로우리 느리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레드 그린 블루 값을 가지고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제너레이트 썸브네일 84제곱킬로미터의 이 영역에 대해서 그 연차별 변화 지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일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밑에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 매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넣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구글 드라이버로 이 결과물을 NDVI 값이 몇 년도에 변하고 그런 변화 매퍼를 그려놓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체인지 매퍼 부분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얘를 각각 밴드별로 year of detection 몇 년도에 변화했고 얼마만큼 변화했고 몇 년 동안 변화했다라는 걸 요 이미지로 그려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직접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코드에 보면 내 ER매퍼 코드에 보면 여기 보면 저는 오너와 리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R매퍼 퍼블릭이라는 이맵 퍼블릭이라는 애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디에그 2 보면은 어떤 강의를 듣다가 혹은 유튜브에 이 코드를 나는 공개해서 가져가고 싶다,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요 주소를 한번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코드 얼스 엔진 구글닷컴으로 accept repo 하면서 옮겨가는데 화면에 변화는 없어요. 화면에 변화는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리더 부분에 요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코드 그 링크 한번 클릭을 해봤나요? 그러면 이게 생기고 여기에서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 중에서
렌더 트렌더가 있고 UI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렌더 트렌더 거기까지가 돼 있어야 아래에 이제 이 스크립트가 가능하거든요. 렌더 트렌더 이그젬플에 보면 스크립트의 이그젬플의 그로스 디스터번스 매핑 클릭을 하면 요 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 코드예요. 얘가 실행되기 위한 기본 코드고 여기서 연도와 그리고 AUI 있죠. 내가 관심 있는 영역도 직접 그려놓고 이 코드를 바꿔주고 그리고 세그먼트에 대한 코드 값으로 직접 로스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화면에 보이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디파인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 어느 영역 AUI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드라이브로 저장을 해준다. 왜냐면은 구글 드라이브로 내가 저장을 해서 QGIS에서 봐야 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변화를 봐야 할 때는 이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 몇 년에 이 지역이 NDVI가 변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한번 화면을 캡처해서 만들어 보고 내 지역이 1990년대부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NDVI의 변화가 가장 컸던 지역이 몇 년도에 발생을 했는지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ER매퍼에 이 코드가 추가가 됐다는 가정하에 이 코드를 수정을 해서 내 관심 지역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지역을 바꿔야겠죠. 어디로? AUI 하나 그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수원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 영역으로. 아까 AUI 그려놓던 게 하나 있었죠? 우리 수업 시간 전에 요 코드에서 작전 코드에서 여기 ROI, 요 ROI를 가져다가 씁니다. 여기서도 복사해서 분석해야 될 영역을 저장해야 될 영역을 ROI 값으로 영역을 하고 지오메트리를 얘네는 일단은 무시를 하게끔 해놓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ROI라는 값을 해놓고 1984년부터 ROI 설명 하나 넣어야겠다. 이게 수원대학교 인근이에요. 됐고 84년부터 2000년대까지 4월 1일부터 엔드데이는 11월 30일까지 AOI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여기를 지오메트리 포인트 ROI AOI는 지오메트리 포인트여야 되나? 요거를 그냥 포인트 말고 영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를 요 수원대 인근의 값으로 가고 인덱스는 NDVI 값으로 가고 클라우드, 샤도우, 스노우, 워터는 없애고 최고 6개의 세그멘트 최고 변하지 않는 세그멘트는 10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최소 4개 지점 4개 지점만 관측이 되면 변화의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레인지 파라미터는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감소를 봐야 되잖아요. 로스로 적을게요. 로스하고 뭐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체인지 파라미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985년부터 84년부터 2000년대까지 1984년부터
20년까지.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화면에 그려지는 거라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화량을, 화면에 감소량을 그려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수원대학교에서 요 렉팅귤러 영역을 198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림 분석을 할 거고, ROI 영역을, 얘를 구글 드라이브에는 영역은 리전은 바운드가 아니라 ROI 수원대 영역을 지정을 하고, 이미지는 클립 리전 ROI 영역을 클립을 해서 익스포트 이미지 하고, 얘를 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저는 NDVI 로스맵이고, 폴더는 지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NDVI라고 한번 적어 놔봅시다. NDVI라는 폴더에 파일 네임은 NDVI 로스라는 이름으로 적고, 스케일은 30m 해상도로 요 리전 ROI에 대해서 5186 데이터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복사를 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렌드 트렌더. 오, 그림 완료됐네. 이거는 세이브 투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됐나? 연차별 변화량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오케이, 잘 됐고, 코드 여기 있다. 복사에 붙여 놓겠습니다. 아까 강의 마지막에 있는 그 코드 부분을 수원대 ROI를 그려놓고 실행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수원시 인근의 이어 오브 디텍션 변화량을 계산해서 그려놓고 있고, 이제 점점 그림이 나오겠죠. 에러는 없나 봐요. 특히 컨설에 에러가 있는 부분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태스크에 보면 NDVR 로스맵을 여기 마지막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저장할 때 NDVR 로스맵이고, 어디에다가 폴더는 사실 그냥 루트 폴더에다가 NDVR 로스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몇 년도에 어떻게 지도가 변화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몇 년도 단편적인 변화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기에 몇 년도에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도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통해서 해야 될 과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면, 이 GIF가 저장이 되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간에 얘기하다가 GIF 저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일단은 GIF 저장을 하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죠. 대상지 ROI를 지정한 다음에 요거 저장된 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거 한번 봅시다. 뭐가 저장됐을까요? NDVI 로스 수원 T4라고 해서 요게 저장이 됐나요? 되게 작은데 하나가 저장이 됐고, 얘를 가져다가 지도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가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지도니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복사해서 놓고 QGIS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맵 수원 한번 가져올게요. 얘는 지도가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영상을 다룰 때 이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거예요. NDVI 로스 수원 되어 있는데 얘 속성을 한번 보면 다중밴드 색상이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를 우리가 밴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레드 밴드, 그린 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밴드의 특성이 첫 번째 밴드 1번은 YOD, 두 번이 매그니튜드, 3번이 듀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강의 노트 보면은 여기 보면 1번 밴드는 Year of Disturbance에서 변화가 시작된 해, 몇 년도에 변화가 시작됐는지 요거죠. 발생 연도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량, 얼마만큼 변화했는지가 나타나는 감소량 나타내는 거가 두 번째 밴드예요. 그리고 변화 기간, 변화 전의 값, 변화하기 전에 뭐 NDVI가 높았다 그러면 그 높은 값이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네 번째 밴드. 다섯 번째는 변화량, 연간 얼마씩 0.1씩 변화했다, 뭐 1씩 변화했다 그런 식의 변화량. 그리고 이건 RMS에는 통계값으로 R 스퀘어죠. 루트민 스퀘어 에러 해서 이 통계적으로 내가 피팅을 했는데 실제 계측값하고 트렌드 값의 어떤 통계적인 변화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요건데 우리가 두 개만 보면 되겠죠. 변화가 시작된 해. 자, 색상을 단일 밴드, 1번 밴드 시작된 해의 값만 가지고 하겠다. 1번 밴드를 가지고 고유값 선형이 아니라 고유값. 왜냐하면 연도니까 고유값을 가지고 할 거고 색상은 옛날에는 빨간색 스펙트럼 거의 이 색에서 최근에 변화가 된 데는 빨간색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85, 0 변화하지 않은 애는 얘는 투명하게 놔도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8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값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1985년도에 NDVI 값이 증가했던 애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애들은 거의 없고 이런 데는 뭐 옛날부터 고부장이었고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85년도 그 시기에 꽤 변화가 많아서 그러면 85, 87 얘네들 세 개는 좀 없애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5년도 없애고 86년도도 없애고 87년도도 없애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85, 67에 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영상의 오류였는지 모르겠지만 등간 그 세 시기에 다 변화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닌 것 같아서 88년도부터 2020년 사이의 변화 얘는 2020년도에 변화한 지역이고 얘는 1987년도나 그 시기에 NDVI 값의 변화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얘가 이렇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1번 밴드 YOD를 가지고 하는 거였고요. 뭐 얘를 하나 복사해서 레이어를 복제 하나 해놓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